지난번까지 이야기 간단하게 썼고 오늘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필요해서 적어봤습니다. A가 스퀘어 매트릭스 오브 리얼 넘버, 그러니까 실수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스퀘어인 거예요. 그쵸? 그 스퀘어 매트릭스이면서 시메트릭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if and only pro orthogonally diagonalizable이라는 거였었죠. 그렇죠? orthogonally diagonalizable이란 말은 diagonalizable한데 diagonalize 시키는 행렬이 orthogonal 매트릭스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Q transpose A Q equal diagonal matrix, Q transpose Q is equal to identity가 되는 이런 Q를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임의의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임의의 매트릭스의 다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쿼드랙틱 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야기도 했지. 임의의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얼터네이팅 매트릭스의 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에다가 쿼드랙틱 폼을 취해주면 얼터네이팅 매트릭스 파트는 제로로 없어진다. 그래서 시메트릭 파트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쿼드랙틱 폼을 생각할 때 시메트릭 매트릭스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쿼드랙틱 폼이라는 것을 디파인 했는데 이 쿼드랙틱 폼에 의하면 크로스 텀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해주면, 그렇죠? 요건 다이고널 매트릭스니까 크로스 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7.2절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보통 주축 정리라고 한다라고 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7.3절에는 실은 7.3절은 스킵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의미는 하나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런 용어를 써요. constraint optimization. optimization이란 말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최적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보통 수학적으로 의미하면 최적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어떤 목적에 도달한다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사적으로 우리 그 원하는 답으로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쿼드랙틱 폼과 관련지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쿼드랙틱 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x를 막 움직여요. 다시 쿼드랙틱 폼은 벡터 x에 대해서 어떤 실수값을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맞나요? x 트랜스포즈 ax 그러면 이게 스칼라야, 스칼라. 그렇지? 그러면 x라는 벡터가 주어질 때마다 qx라는 값이 막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qx 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줘요. x의 놈이 1인 벡터들을 넣어가지고 qx 값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constraint condition,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런 값의 맥시멈을 구해라, 미니멈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constraint optimization 프로블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3절에서의 주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의 맥시멈을 라지 m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is equal to maximum 람다 i,
다시 쿼드릭트 폼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들은 다 실수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그것을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것의 맥시멈은 아이겐밸류 최대값이 된다라는 말이고, 미니멈은 요 아이겐밸류 중에서 최소값으로 택해주면 된다라는 게 constraint optimization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쿼드릭트 폼이 우리 요렇게 주축 정리에 의해서 크로스텀을 다 없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요게 9x1의 제곱 플러스 4x2의 제곱 플러스 3x3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norm of x가 1이란 조건 하에서 이것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 자리를 전부 다 개수를 9로 바꿔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크거나 같겠지. 9x1 제곱 9x2 제곱 9x3의 제곱. 그럼 요거는 9의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요게 지금 얼마야? 1이지. norm of x가 1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9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맥시멈 아이겐밸류지. 쿼드릭트 폼을 크로스텀을 없애면 다이고널 엔트리들이 아이겐밸류들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고, 거꾸로는 3으로 바꿔요. 다 개수를. 그러면 3x1 제곱 3x2 제곱 3x3 제곱 해주면 3배의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해주면 다시 3이 되지. 그래서 맥시멈 값은 어디서 나와? 맥시멈 아이겐밸류에서. 미니멈 값은 미니멈 아이겐밸류에서. 그렇죠? 요게 7.3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해서 실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A라는 매트릭스를 람다 1 U1 U1 트랜스포즈 람다 2 U2 U2 트랜스포즈 람다 n UN UN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했어요. 또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비교해서 여기다 EVD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오늘 할 이야기가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마지막 섹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엘리먼트리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 다 동원해서 행렬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행렬의 완벽한 응용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뭐 기초 선형대석의 꽃이라고 뭐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오면 요게 랭크 1 매트릭스라고 했지. 요게 각각이 랭크 1 매트릭스들의 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람다 1이 다시 람다 1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A는 요런 행렬, 요런 행렬, 요런 행렬의 합인데 람다가 가장 큰데 영향을 많이 받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람다가 0에 가까운 값이다 라고 하면 걔를 무시해도 돼요. 그래도 A에 대한 충분한 정보들을 품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데이터 압축이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약 조건이 뭐야? 스퀘어에다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행렬들이 훨씬 더 많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요 A를 스퀘어가 아닌 경우, 그렇지? 스퀘어인 경우에도 시메트릭인 경우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스퀘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를 확장시킬 거예요. 이 중에서 특별히 스퀘어이면서 시메트릭이 아닌 게 얘하고 다른 거지. 그렇지? 하여간 이런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싶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할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실은 이런 거 비슷하게 표현하겠다는 말이지. 요것으로부터 얘가 나온 거잖아. 이것으로부터 얘가 나온 건 이해됐나요? 요것으로부터 이게 나온 건 이해가 됐을 거야. A는 Q, D, Q 트랜스포즈잖아. Q가 U1, U2, UN이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렉탱귤라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 행렬이야. M by N. M하고 N이 달라도 상관없다. 당연히 A가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겐밸류가 없죠. 맞아? 아이겐밸류는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스퀘어 매트릭스하고 비슷하게끔 이렇게 시키는 것을 우리 대각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더 일반적인 대각화 그 과정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스퀘어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슷한 형식으로 대각화 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서술한 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방법대로 설명을 하고 우리 책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스퀘어예요. 다시 M by N이에요. 지금부터 M by N 매트릭스야. 그러면 요 A라는 매트릭스를 U라는 매트릭스하고 시그마라는 매트릭스하고 V라는 매트릭스를 택해서 V의 트랜스포즈,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 주고 싶어요. 이때 U 트랜스포즈는 IM이에요. V 트랜스포즈는 I sub N이에요. 시그마는 M by N 매트릭스로서 시그마 1, 시그마 N, 시그마 N, 네, 시그마 K로 쓸게요. 시그마 K, 그리고 얘가 M by N이니까 나머지들은 다 제로인 거예요.
여기 제로고 요거 제로고. 이거는 지금 스퀘어가 아니에요. 알았죠? 스퀘어가 아니지만 1, 1 포지션, 2, 2 포지션 이렇게 대각선에 준하는 그 포지션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까지 놓인다란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다 제로예요. 그럼 대각행렬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의 행렬이 생겼지. 그런 행렬로 A를 분해한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사이즈 한번 보죠. A가 m by n이에요. 그러면 U가 m by m이란 말이지. 이 말은 올소고날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m by n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요 V는 V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I sub n이니까 사이즈는 n by n이고 올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 우변 사이즈가 맞지. 요 행렬 곱해주면 n by n이잖아. 그래서 여기 n by n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 주의할 거, 요 U는 A의 뭐의 개수야? 로우의 개수대. U의 사이즈가. V는 컬럼의 개수고, 시그마는 A하고 사이즈가 같은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시그마 1, 시그마 K 얘네들을 특별히 실은 Singular Value라고 불러요. 시그마 1, 시그마 K 얘네들을 Singular Value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A is equal to 예를 들어서 U1, U2, U 이게 m by n이니까 m 시그마는 시그마 1, 시그마 K, 제로 여기는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VN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길 거예요. U를 이렇게 놓고 V를 V1, V2, VN이라고 놓으면 V 트랜스포즈니까 첫 번째 컬럼을 첫 번째 로우에다 놔줘야 되니까 V1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 헤쳐 쓰면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2, U2, V2 트랜스포즈, 시그마 K, UK, VK 트랜스포즈 0이니까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하고 유사한 폼이지. 아까는 U1 트랜스포즈였지. 이번에는 U1 V1 트랜스포즈예요. 그리고 요 앞에 와 있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K가 싱귤라 밸류예요. 싱귤라 밸류 of 매트릭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지금 도입할 때 이야기했듯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에 유사한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더라야. 그렇죠? 도입은 이렇게 하잔 말이야.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의미로 기하학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행렬을 곱해준다라는 말은 어떤 R, 그러니까 우리가 A가 M by N이야. 그렇죠? 그러면 Rn에서 Rm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벡터가 A가 곱해서 일로 가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변했다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R2에서 R2로 간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벡터가 일로 옮겨졌잖아. 옮겨질 때
돌아갔다 늘어졌다. 로테이션하고 스트레칭이라 그래요. 로테이션하고 스트레칭에 의해서 A가 표현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올소고날 메이틱스는 얘가 로테이션하고 관계된 거야. 중간에 들어가 있는 시그마는 스트레칭하고 관계되는 거야. 시그마가 1보다 커지면 늘려주는 것이고 시그마가 1보다 작아지면 줄여주는 것이고 그걸 통틀어서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어떤 메이틱스가 곱해진다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 회전과 스트레칭이 합이란 말이야. 합이란 말은 잘못되지. 컴포지션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U, 시그마, V는 어떻게 찾겠느냐. 그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있는 싱귤러 밸류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제로 0인 거를 제외해주면 뒤에 다 0이라고 놓으면 스트릭트리하게 0보다 큰 것들만 갖다 놓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0에 가까운 시그마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놈은 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게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 0에 가까운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미미한 역할을 하지.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려요. 그럼 데이터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다시 우리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행렬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 그 중에 요런 항이 생겼는데 요 시그마 K가 굉장히 0에 가까운 수야. 그러면 그놈을 지워버려요. 그럼 원래 데이터가 살짝 데이터가 축소가 된 거야. 그러면 그림이 있는데 걔를 화질을 높이는 대신 화질을 줄여줄 거야. 그러려고 하면 듬성듬성 점을 찍어주면 되지. 그 말은 약간 영향이 없는 것들, 전체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들을 버려주겠다는 말이야. 그게 이미지 압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송하고 하면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이미지가 아주 선명한 고화질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 그렇지 않고 얘는 고화질로 표현해 주니까 너무 용량이 커. 그러니까 메이틱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걔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서 그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서로 핸들링을 해주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겠지. 그게 PCA에서도 쓰이고 데이터 압축에서 쓰이고 하는 요즘 잘 나가는 AI나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선형대 수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다 선형대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선형대 수학에서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가 했더니 제일 기본적인 것들 PCA 같은 것들이 PCA가 뭐니?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맞나? 주성분 분석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이론인데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가장 기본 이론인데 그런 것들이 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근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선형대 수학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것을 발견하고 이론 그러니까 그 수학자들이 알아차린 것은 1800년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확립되고 증명된 거는 1950년대예요.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급격히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뭐 그렇다라는 말이죠. 뭐 그런 설명 때문에 곳곳에서 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심해졌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A가 n by n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전개하는 게 가장 선형대 수학 이론에 맞는 전개예요. 우리 책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스퀘어 매트릭스로 시작해요. 넌 시메트릭으로.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여기를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까지만 이렇게 행렬을 잘라주면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지. 그럼 U도 잘라요. 요 0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이게 지금 K니까 U의 컬럼을 자르고 V의 로우로 V 트랜스포즈의 로우로 잘라서 사이즈를 줄여버려요. 아예 그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요. 거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응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시켜 놓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이것이다 라는 말이지. 뭐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러면 A라는 렉탱귤러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가 이런 것들, 이것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 얘의 폼은 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냐면 이런 폼이기 때문에 그렇다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미 A라는 렉탱귤러 매트릭스가 주어졌어. 그러면 U하고 시그마하고 V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게 남은 거지. 이 계산이 여태까지 했던 걸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조금 사이즈, 그러니까 숫자 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사이즈 조금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내 풀어야 돼. 응?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으로 푸는데 시간 제한 뭐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책의 예제로 등장해요. 우리 책에 등장하는 예제는 손으로 계산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 다 건너뛰었어요. 근데 내가 계산기 확인해 보니까 다 맞긴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계산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하여튼 전개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그냥 렉탱귤러 매트릭스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A 트랜스포즈 A라는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의 특징은 뭐야? 심메트릭이에요.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스퀘어예요. A 트랜스포즈도 시메트릭이에요. 얘는 사이즈가 얼마예요? A가 m by n이면 요건 n by n이지. 요거는 m by m. 맞아? 하여간 얘는 시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지.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V, D, V 트랜스포즈 꼴로 쓸 수 있지.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V를 V1, VN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N인 건 알겠지? A 트랜스포즈 A가 N by N이니까. A가 주어지면 얘 계산도 만만치 않지. 사이즈 좀만 크면. 그래서 그 사이즈 좀 큰 것을 이렇게 직교 대각할 거야. 그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해야 되지. 아이겐벡터들을 뭐로 해야 돼? also 노멀로 바꿔야 되잖아. 그쵸? 아이겐밸류들이 다 디스팅트 하면 땡큐지. 그냥 하나씩만 노멀라이즈 시키면 되잖아. 근데 아이겐 스페이스가 벡터가 2개, 3개 있으면 그래미슈미트 프로세스 써야지.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여기서부터 요거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할 줄 알아요. 그게 전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다 컴퓨터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썼지만 이거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하잖아. 그럼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이제 이것도 빨리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이 있으면 조금 계산 과정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계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 다이고널 D를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의 VI의 놈의 제곱을 생각할 거예요. 원래는 A 곱하기 VI의 놈을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을 계산하기는 불편하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제곱을 해준 거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AVI AVI 이렇게 해주면 되지. 맞아? 벡터의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잖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쓰잔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것도 이해하고 있죠? 닷 프로덕트는 하나 트랜스포즈 시켜서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럼 얘는 VI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I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뭐야? 응? 그렇지. 요놈은 람다 i의 VI지. 맞아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잖아. VI가. 근데 그 VI는 람다 i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람다 i는 스칼라지. 앞으로 뽑아내주면 람다 i의 norm of VI 스퀘어예요. 맞아? 근데 요게 얼마야? 이게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 버리잖아. 그러니까 올소 노말이니까 요게 크기가 1이지. 그러니까 요게 람다 i예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나요? 놈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라고 만든 싱귤라 밸류 다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티브 아이겐 밸류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랭크 오브 A는 랭크 오브 A 트랜스포즈 A하고 같아요. 얘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널리티들을 따져요. 널리티. 랭크 널리티 시어럼이 뭐였지? 랭크 오브 A 플러스 nullity of A is equal to number of column. 맞아요? 컬럼의 개수. 그러면 rank of A transpose A 플러스 nullity of A transpose A는 number of columns of A이고 columns of A transpose A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둘 다 왼쪽이 뭐야? 오른쪽이 뭐야? A가 m by n이야. 그러니까 둘 다 n이지. 그러면 얘하고 둘이 같으면 얘네 둘이 같지. 얘하고 둘이 같다는 말은 A의 널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 A의 널 스페이스하고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건 연습 문제 어딘가 숨어 있어요. 내가 따로 증명은 안 할까. 그리 어렵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요런데 얘는 랭크 오브 다이고널 매트릭스하고 같아요. 지금 D라고 만든 거하고. 맞아? 왜? A 트랜스포즈 A는 시밀러 하기를
그치? V, D, V 트랜스포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시밀러 하지. 시밀러 하면 아이겐밸류 같잖아. 맞아? 당연히 그래서 랭크가 같지. 그러면 여기에 D의 랭크는 뭐야? 넌제로 다이고널 엔트리지. 그래서 랭크가 K다라는 말은 요 다이고널 엔트리가 K라는 말이야. 넌제로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얘를 크기순으로 배열해요. 그럼 람다 K가 돼 있을 것이고, 실은 람다 n까지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람다의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람다의 k 플러스 2까지 람다의 n까지는 모두 다 제로지.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람다 i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지금 v i들이에요. 맞아? 좁아가지고 v1, vn 있잖아. 이게 아이겐 벡터들이지.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 대신에 다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 VI를 가져와서 A하고 곱해요. AV2도 곱해요. 다시 AV2도 만들고 AVK도 만들어요. 이것만 해. 그러면 얘는 AVI A VJ IJ가 다른 거야. 다시 같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주면 얘는 AVI 트랜스포즈 AVJ VI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VJ.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응? 람다 J V J지. 요 밑줄 친 게 여기에다가 VI 트랜스포즈 해주면 람다 J는 앞으로 끄집어내지지. 그러면 VI 트랜스포즈 VJ니까 VI 닷 VJ지. 그럼 얘는 0 아니면 1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let 요런 셋을 보잔 말이야. 그럼 요 셋은 also 고날 셋이에요. 서로 다른 AVI하고 AVJ를 다 프로덕트 해주면 제로야. 같은 걸 해주면 람다 J지. 맞아? 다시 얘네들의 크기는 아직 1 아니지. 그냥 얘는 also 고날 셋이에요. 왜 also 고날 셋이야? V1부터 VN이 also 노멀 셋이었기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A, V, I의 노음의 제곱은 아까하고 똑같은 표현에 의하면 아까 람다 I가 나왔지. 여기 람다 I가 나왔잖아. 그래서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그래서 let 스퀘어 루트 람다 I 라는 값을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실수지. 이 실수 값을 시그마 i라고 놓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1 분의 1을 AV1에 곱해줘요. 시그마 2 분의 1을 AV2에 곱해줘요. 시그마 K 오버 1 AVK를 생각하겠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뭘 해준 거야? 요 벡터의 크기의 역수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lso 노말이 되지. 그래서 요 놈을 U1, 요 놈을 U2, 요 놈을 UK라고 놓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익스텐션이에요. U1, UK, UK 플러스 1, UM, M이 왔지? 그쵸?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익스텐션 하죠? 지금 이 이론들 중간중간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다 동원한다 그랬잖아. 풀이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U1, U2, UK가 also normal set이에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가 있겠지? 에? 그것의 베이시스잖아 얘가. 근데 그 베이시스를 이 U1, U2, UK는 다 RM에 있는 벡터들이잖아. 그러면 RM의 베이시스, also normal 베이시스로 확장시키잔 말이야. 얘네들에다가 추가시켜서 RM의 베이시스를 만들잔 말이야. also normal한. 베이시스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 also normal 베이시스 만드는 건 그램 심스 프로세스로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혹시 기억나나? 요것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그것의 펍이 얘예요. 널 스페이스. 그래서 널 스페이스 of A, 아이고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B라고 쓸게요. B를 UK 플러스 1 UM,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UK 플러스 1 UM이라고 해주면 얘 also normal 베이시스야. 얘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얘가 전체가 also normal 베이시스가 되는 거야. 왜?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널 스페이스 오브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U1, UK를 U1 트랜스포즈, UK 트랜스포즈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X를 곱해. 그럼 뭐가 돼? U1 트랜스포즈 X, UK 트랜스포즈 X. 얘네가 다 제로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수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를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로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의 수직이니까 요 행렬의 널 스페이스를 구해주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서 그 베이시스를 also normal로 바꿔주면 이렇게 익스텐션해서 U1부터 UM까지의 also normal set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이그젠플 하면서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이게 익스텐션 가능해.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실은. 그래서 U가 만들어졌고
V는 처음부터 V1부터 Vn까지가 올소노멀 셋으로 존재하고 있었지. 그래서 U를 지금 만들어낸 U1, U2, UK, UM 이렇게 해주고 V는 처음에 만들어진 V1, V2, Vn 이라고 해주고 U 시그마라는 매트릭스를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지. 시그마 1, 시그마 K 제로고 제로고 여기는 사이즈가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스퀘어지. 근데 요거는 m by n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놔주면 U 시그마를 계산해 보자 말이야. U가 이것이고 시그마가 이거예요. U의 오른쪽에 얘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요건 지금 다이고널 엔트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1배, 여기에 시그마 2배, 시그마 K배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시그마 1 U1, 시그마 2 U2, 시그마 K UK 그 다음엔 다 제로 벡터들이야. 그런데 아까 시그마 1 U1은 앞으로 가요. 시그마 1분의 1의 AV1이 U1이지. 그러면 AV1은 시그마 1 U1이지. AV2는 시그마 2 U2지. 그러니까 여기는 AV1, AV2, AVK 그리고 나서 실은 여기다가 AVK 플러스 1 AVN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다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야? A라는 매트릭스고 오른쪽에 V1, V2, Vn이라는 컬럼 벡터들이 곱해졌지. 그러니까 얘는 A하고 V의 곱이지. 맞아? 그러면 U 시그마 is equal to A V라는 말이야. 얘는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맞아? 이게 처음에 세팅했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처음에 요구한 게 A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그때 U 시그마 V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걔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를 가지고 A 트랜스포즈 A를 만들어요. 얘는 심메트릭이니까 올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 그러면 V를 만들 수 있어. 그 V를 가지고 A의 랭, 뭐 실은 계산해 보면 그냥 그 AVK 플러스 1부터 다 0이 되니까 AV1, AV2, AVK를 만들어요.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올소고널이야. 그래서 얘를 올소 노멀로 바꿔. 그리고 나서 얘를 U1, U2, UK라고 놔. 얘는 RM의 올소 노멀 베이시스가 아직 아니야.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야. 얘를 RM의 베이시스로 확장시켜. 그것을 U1, UM이라고 해. 그것으로 U를 만들고 V 처음에 만들어진 거 있고 시그마는 싱귤러 밸류들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를 이렇게 메인 다이고널에 놓고 사이즈는 m by n이고 나머지 포지션은 전부 다 제로로 만든 시그마라는 행렬을 만들어 놓으면 시그마 U 시그마는 AV가 된다. 그래서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된다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시 강조하지만 A가 주어지면 먼저 얘부터 만들지. 그래서 요걸 찾지.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래? 노멀라이즈 시키지. 그래서 U1, UK를 만들지. 이것을 익스텐션해서 UM까지 만들지. 그러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끝난 거예요. 알았죠? 그때 요 놈을 아까 말했던 싱귤러 밸류 of matrix A. 다시 싱귤러 밸류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의 루트예요. 알았어요? A가 스퀘어가 아니어도 A 트랜스포즈 A는 스퀘어 시메트릭이야. 아이겐 밸류가 있어. 그 아이겐 밸류가 실제로 리얼이고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각각을 루트 취할 수 있어. 그 루트 취한 값이 싱귤러 밸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살짝 아까 했던 이야기 V1 U라고 쓰는 게 맞지. U1 UK가 also normal set이에요. 얘를 익스텐션 하겠다는 말이야. 뭐로? U1 UK UK 플러스 1 UM으로.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U1의 트랜스포즈, U2의 트랜스포즈, UK의 트랜스포즈. 요건 사이즈가 어떻게 돼? 지금 이 UI라는 것은 다 RM에 있어요. 그럼 얘는 K by M인가? 사이즈가 K by M이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이곳에 널 스페이스가 있겠지. 널 스페이스는 로우 스페이스의 펍이에요. 이 말도 이해해? 널 스페이스는 A에다가 X 곱해서 제로 되는 X들 모임이잖아. 그것은 요 로우 벡터의 모두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의 수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X들의 모임인데 AX 이퀄 제로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이것의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지. 그 베이시스를 UK 플러스 1부터 UM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익스텐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 네. 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까 A 트랜스포즈 A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A 트랜스포즈로 시작을 해요.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얼마짜리라고? M 스퀘어예요. 그치? 그러면 요 놈도 시메트리니까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할 거야. 그러면 A 트랜스포즈를 어떻게 해? U D U 트랜스포즈. 그러면 U가 올소고날 매트릭스로서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란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똑같이 아까 하고 마찬가지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나와서 U를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부터 할게요. A가
2, 2, 1, 1이에요. 얘는 시메트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를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할 수 있다란 말이야.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해라 라고 할 거라고. 그죠? 다시 모든 행렬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는데, 스퀘어 중에서 시메트릭이 아닌 경우에는 orthogonally diagonalization 되지 않으니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하라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은 뭐부터 한다고?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얼마니? 5 5 5 5 굉장히 자기적이죠?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rank of A는 얼마야? 1이지. 이런 거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보자마자 이 정도로 랭크 1이라는 거 보이게끔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A 트랜스포즈 A는 이렇게 생겼고, 아까 말에 의하면 얘도 랭크가 얼마? 요거 랭크가 얼마야? 그냥 봐도 1이잖아. 근데 아까 A의 랭크하고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하고 그것을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했을 때 다이고널 매트릭스의 넌저러 엘리먼트의 개수하고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곳의 아이겐밸류는 0인 거 하나 있고 0이 아닌 게 하나 있단 말이지. 그게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스펙트럼 오브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요.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는 지금 0이 하나 있고 0 아닌 게 하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아이겐밸류가 뭐야? 그렇지. 0하고 10이지. 여기서 계산 속도가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치? 얘를 다시 아이겐밸류 구하느라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구해서 해도 얘가 나오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랭크 1이니까 얘도 랭크 1이야. 그래서 얘가 다이고널라이즈 시키면 넌 제로가 하나, 제로가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걸 대답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지. 트레이스가 뭐야? 아이겐밸류의 합이야. 0하고 뭐하고 더했더니 11에 5 더하기 5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모든 게 다 그래. 다 알고 나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이런 계산량을 확실히 줄여줄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V1 equal 아이겐밸류 10 V1이 되고 싶어. 그러면 V1 뭐라고 놓으면 돼? 다시 여기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할 거예요. 네? 그러면 10 곱하기 V1이 생기고 싶어. 여기다 V1을 곱해주면, 그러면 V1을 1이라고 놓으면 될까? 1을 곱해주면 로우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이잖아. 그럼 1에다가 앞에다 10 빼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A 트랜스포즈 A V1이니까 마이너스 5, 5, 5, 마이너스 5를 개수행렬로 갖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찾아야 되지. 그런데 요 정도는 암산으로 금방 보인단 말이야. 당연히 10이니까 그런 벡터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찾아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also 노멀 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V1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U1은 어떻게 만들지? 아까 U1은 다시 시그마 1이 뭐야? 루트 10이지. 맞아요? U1은 시그마 1분의 1의 AV1이었나?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의 AV1은 얼마야? 여기다가 V1을 해주면 4, 2인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어우, 어렵네. 루트 5분의 1에 1, 2 맞죠? 잠시요. AV1이 이거지? 다시 잠깐만요. 시그마원 됐지? AV1은 V1은 루트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지울게. 여기다가 V1을 곱해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까 1, 2를 곱해서 4, 2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까지 곱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 해주고 4,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1에 2, 1인가? 그럼 얘가 올소 노말이잖아. 다시 크기가 1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U1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V1을 가지고 V2를 만들어요. V1에 서로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이게. 알았어요? 지금 얘는 R2에 있으니까 얘를 회전시켜 주면 되지. 그래서 V2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U1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U2를 만들어요. 이게 U1이야. 크기 1이면서 얘 수직인 거.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시켜 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이러면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그러면 U라는 매트릭스는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V라는 매트릭스는 V1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V2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시그마가 뭐야? 루트 10 0 0 0 요거하고 사이즈가 같아야 되지. 이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계산하는 과정 알았죠? 그런데 얘는 얘가 2x2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런 짓이 가능하죠. 근데 얘가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한 개 주어지고 얘를 익스텐션 시켜야 돼. 두 개 주어지고 뭐 몇 개로 더 익스텐션 시켜야 돼. 그러면 계산량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야. 다시 얘는 회전 변환인가요? 2x2의 올소고날 매트리스는 전부 다 회전 변환이에요. 말했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도 회전 변환이지. 그러니까 회전 변환, 스트레칭,
회전 변환 A가. 이런 행렬을 곱해준다는 말은 V 트랜스포즈 해주란 말이야. 트랜스포즈는 인버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지. 스트레칭 해주지. 이건 스트레칭이 뭐란 말이야. X축은 루트 10만큼 늘려주고 Y축은 없애란 말이야. 그러면 서클이 있었으면 라인으로 변할 거야. U는 또 회전시켜주지. 그쵸? 그러면 요게 있던 서클이 회전시켜봤자 서클이지. 스트레칭 시켜서 라인으로 만들지. 그놈을 또 회전시켜. 그게 A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할 때도 얘네들 매트릭스가 곱해지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요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몰라, 그거 그냥 내 혼자 자유롭게, 난 그런 기술을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왜곡시키고 싶어. 근데 어떻게 왜곡시키면 전혀 다른 모양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때 어디를 어떻게 늘려주고 어떻게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매트릭스를 뭘 곱해야 될 것이냐. 매트릭스 곱해서 이제 얘를 이미지를 변환해 줄 거 아니야. 그 매트릭스를 뭘 곱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의도된 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A가 생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더라 이 말이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했겠죠? 이거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까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요 정도. 우리 책에 있는 이그젬플을 잠깐 살피죠. 우리 책에서 이렇게 생긴 행렬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그젬플이야. 근데 요거 이그젬플 전에 요 앞으로 가서 앞에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 매트릭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X를 A, X로 보내주면 요 스피어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렇게 엘립스로 가더라. 얘가 2/3잖아. 그럼 R3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스피어, 요게 스피어죠. 그 스피어가 요것에 의해서 어디에 이미징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평면에 요런 엘립스 타원으로 되더라 이 말이야. 그때 요 값을 최대로 하는 AX를 맥시마이즈 하는 X와 랭스를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도입할 때 했던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였잖아. 어떤 AX의 노음이야. 그럼 요것을 맥시마이즈 한단 말은 AX의 노음의 제곱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AX 노음의 제곱이 뭐야? A 트랜스포즈 A의 쿼드랙틱 폼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AX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A 트랜스포즈 A의 쿼드랙틱 폼이잖아.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놓고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찾았어. 했더니 이렇게 세 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여기서 요거 계산하는 거 장난 아니지. 그렇죠? 나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컴퓨터로 해보고 확인하고 말았어요. 하여간 얘도 장난 아닌데 얘는 또 더 장난이 아니야. 요 360에 가는 아이겐 벡터 구하는 거. 이것도 3x3지만 80 빼기 360
170 빼기 360, 200 빼기 360 해가지고 요것에 RRF 구해야 되잖아. 하여튼 구할 수 있는데 귀찮은 계산이야. 그래서 V1 구했고 90에 대한 아이겐 벡터 구했고 그 다음에 0에 대한 아이겐 벡터까지 다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AV1을 생각해 봤더니 AV1은 18, 6이 되고 AV1의 놈은 루트 360이란 말이야. AV2는 마이너스 3구고 AV2의 놈은 루트 90이 되더라. 얘네들이 싱귤러 밸류라는 거였었지.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V1 벡터고 요게 V2 벡터였다라고 하면 V1 벡터, V2 벡터가 AV1, AV2로 가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때 AV1의 크기는 맥시멈 싱귤러 밸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360이 된다. 그 계산을 먼저 해놓고 이제 이런 데에 싱귤러 밸류가 쓰인다라는 동기부여를 시켜준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책에 전개한 것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해준 거예요. 용어 이거지.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했죠. 그럼 U에 있는 벡터들을 뭐라 그래? 싱귤러 레프트 싱귤러 벡터라고 그래. 레프트 싱귤러 벡터. 시그마를 기준으로 왼쪽에 곱해져 있는 것을 레프트 싱귤러 밸류, 싱귤러 밸류. 아니, 싱귤러 벡터.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다시 U가 싱귤러 밸류에 대응되는 벡터잖아. 그래서 싱귤러 벡터라고 부른단 말이야. V 또한 오른쪽에 곱해졌다 해서 라이트 싱귤러 벡터. 그런 용어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전개했냐면 V1부터 Vn까지가 also normal basis of R consisting of eigenvector of A transpose A. A transpose A의 eigenvector also normal eigenvector로 Rn의 베이시스를 구성했다라고 하잔 말이야. 그리고 그 eigenvector들은 크기 순으로 람다1부터 람다 n까지라고 놓잔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R계의 넌제로 싱귤러 밸류를 갖는다. 그러면 AV1, AVR이 orthogonal basis for column space of A야. 그래서 랭크는 R이다. 그래서 요 놈이 orthogonal basis of column space A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orthogonal basis니까 얘가 orthogonal set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까 했지? 아까 했잖아.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벡터들 V1, V2, Vn이 쓰잖아. 그 중에서 V1부터 Vk까지만 고르잔 말이야. 그래서 AV1, AV2, AVK를 만들었잖아. 걔네들이 올소고날 하냐를 확인했잖아. 그래서 얘는 올소고날 셋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이지. 그래서 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AV1, AVR이 뭐야? A하고 벡터가 곱해졌지.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지.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벡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의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Y는 Y 콜 AX 꼴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C1, V1, CN, VN 꼴로 쓸 수 있지. 왜? X가 어디 있어? N에 있잖아. 그러면 Y는 이렇게 써주고 AV1, CR, AVR 이렇게 써준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임의의 Y라는 벡터는 요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스팬한단 말이지. 뭐가? 요놈이. 그러니까 요놈이 orthogonal basis for column space of A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우리 책엔 이렇게 기술했어요. 자, 요 매트릭스가 시그마예요. 요 D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스퀘어야. 랭크가 R이면 여기가 R by R이야.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야. 요 사이즈는 M by N이에요. 여기 3이라는 게 요 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A가 M by N 매트릭스고 랭크가 R이다라고 하면 there exists an M by N 시그마.
그 다음에 R은 singular value of A. 그래서 크기 순으로 이렇게 해주면 M이라는 올소고날 매트릭스 U가 존재하고 n by n짜리 올소고날 매트릭스 V가 존재해서 A equal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된다.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애시당초 어떻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된다야. 근데 이걸 보면 찾는 방법을 안 준 거야. 근데 거꾸로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U 시그마 V를 찾는 과정을 설명해주면 그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풀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그렇게 바꿨어요. 두 개가 다 이해되기를 원해요. 네? 레프트 싱귤러 벡터, 라이트 싱귤러 벡터. 프루프하는 것은 뭐 아까 설명했던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은 UI를 AVI의 놈의 역수를 곱해서 노멀라이즈 시킨 거야. 그게 AVI의 크기가 시그마 i였잖아. 얘가 루트 람다 i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AVI는 시그마 UI. 그래서 U1부터 UR을 올수 노멀 베이시스로 익스텐드 시켜요. 그 익스텐드 시키는 게 요거 U1, UR 요것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의 펍이야. 그러니까 요것 가지고 만들어진 컬럼 스페이스의 펍. 그래서 널 스페이스 오브 U 트랜스포즈. 요거 U1 트랜스포즈, UR 트랜스포즈 다 쓴 다음에 그것에 널 스페이스를 찾아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U 만들고 V 만들고 V는 처음부터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드로. 그렇지? 여기 람다 I V I B S in theorem 9 그랬잖아. 요 theorem 9번이 V1 Vn이 RM의 also normal basis consisting of eigenvector of A transpose A란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U 시그마 U하고 V 찾아놓고 A V를 구해주면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U 시그마 만들면 걔가 A V가 되더라.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끝났다. 그래서 요것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라라고 한 거야. 이것의 계산량에 대해서 지금 풀이 과정에서 얼만큼 점핑 했는지 지금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야. 제일 처음에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서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야. 그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V하고 시그마를 찾는 거야. V1, V2, V3를 찾는데 다행히 잠시 앞으로 또 갈게요. 헷갈릴지 모르지만 360, 90, 0이지.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에요. 가자. 디스팅트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다행이란 말이야. 아이겐 벡터 구했고 아이겐 벡터 구했고 아이겐 벡터 구했잖아. 얘네들이 더 수직이니까 크기 1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곧장 금방 크기 1이 나온 거야. 이렇게. 알았죠? 나는 재밌는데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계산이 많아서. 그래서 V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싱귤러 밸류들은 요거란 말이지. 그럼 D는 스퀘어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싱귤러 밸류 큰 거, 두 번째 거, 0은 뺀 거. 그러면 D, 시그마라는 것은 D에다가 A하고 사이즈 같은 이런 행렬을 만들어주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다 제로로 채워준단 말이지.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U1, U2를 만드는 거지. U1은 시그마 1분의 AV1, 시그마 2분의 AV2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also normal이란 말이야. 그러면 U1, U2는 이미 R2의 also normal basis니까 익스텐션 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나마 얘는 또 다행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거 U, 요거마 시그마, 요거 시그마, 요거 V 트랜스포즈 놔주면 요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된다 라는 말이에요. 얘는 실은 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치? 그 뒤에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야. 살짝 계산량이. 지금 스퀘어가 아닌 것 중에서 그 m by n에서 n이 큰 경우가 지금 첫 번째 예제였죠. 그러니 요거는 m이 더 큰 거야. m이 더 크다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계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다란 말이지. 맞아?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시계수가 미지수보다 많다. 많은 케이스인 경우에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자는 말이야. A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계산해 주면 18, 0이다. 18, 0이 또 나오는 이유는 계산할 필요 없이 알 수 있단 말이지. 얘가 랭크 1이니까. 얘를 보자마자 얘가 랭크 1이라는 게 보이나요? 요거의 마이너스 1배, 요것의 배수. 그러니까 이거 랭크 1이었잖아.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랭크 1이니까 하나는 제로가 있네. 그러니까 9, 9, 18.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은 18하고 0.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의 아이겐 벡터들을 각각 구해. 그래서 V를 이렇게 만들어요. 싱귤러 밸류는 요거니까 요거 가지고 시그마를 만들어. 이제 U를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거 없죠. U는 어떻게 만든다? AV1 계산해주고 AV2 계산해주는 AV2는 제로란 말이야. 그래서 AV1의 크기는 3 루트 2니까 U1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제 U의 나머지 컬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U는 A가 지금 뭐였어? 3 by 2지. U는 사이즈가 얼마야? 3 by 3지. 근데 지금 U가 하나만 만들어졌지. 두 개의 벡터를 더 만들어야 되지. 그 두 개의 벡터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요 U1에 수직인 벡터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만든다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요. U1에 스팬된 것의 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데 얘가 뭐야? 얘야. 요게 평면이지.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찾겠단 말이야. 그럼 얘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고 프리 베리어블 두 개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 그러면 T가 들어가 있는 게 2, 1, 0이지. S가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2, 0, 1이지. W1, W2 구했어. 얘는 아직 수직 아니지.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에서 U2, U3 만드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주면 한 10분이면 풀 수 있을까? 아니야, 한 5분이면 풀겠다. 그렇죠? 사이즈가 2x2면 너무 싱거워요. 이런 그램시미트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중간에 그램시미트가 들어가면 앞에서 그램시미트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몰라? 하여간 항상 어떻게 하든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라라는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줘요. 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면 앞에 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야. 서영대수학 여태까지 했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냈어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고민해서 시험 문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야. 얘를 하나 내주면 이거 한 10분 잡아먹으면 다른 문제를 몇 개 못 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걸 물어보면 여러 가지 앞에서 안 물어봐도 될 것들이 생기니까 얘를 물어보고 싶고, 이거 못 쓰면 점수가 확 떨어지잖아.
근데 얘를 다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부분을 다 알고 있다란 말이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평가를 하는데 얘를 손 못 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이 안 된 사람들이야. 얘를 소화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태까지 내가 원했던 만큼 다 올라온 사람이지. 그래서 하여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관련된 계산량이 그나마 많지 않으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숫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 어렵지만 문제 만들 때는 어렵지만 하여간 낼 겁니다. 요거는 내가 그냥 우리 책에 있는 거 정리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서 시그마 1 오버 시그마 n 이것을 컨디션 넘버 오브 a라고 하는데 ax equal b에서 a의 엔트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면 해가 변한단 말이야. 그 해의 변하는 정도를 얘가 결정해 준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뉴메리컬 할 거 아니니까 뭐 필요는 없고 요건 아까 했던 용어들이고 U1, UR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also normal basis가 된다. 컬럼 스페이스의 펍이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다. 그래서 얘네들을 널 스페이스의 also normal basis라고 하면 익스텐션 U1부터 UM까지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고 요거를 이게 길버트 스트레인 교수가 처음 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 다 숙제하면서 봤지만 얘가 그분 강의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게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V1, VR 멀티플리케이션 A 해주면 시그마 1, U1, 시그마 2, UR, 시그마 R, UR이 되면 A에 의해서 얘네들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컬럼 스페이스 A니까 로우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가 된단 말이지. 여기가 널 스페이스고 이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디멘전 시어럼에 의해서 요거하고 요거 합친 게 N이고 요거하고 요거 합친 게 M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그 A가 M by N이 곱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제로로 간단 말이지. 실은 그게 널 스페이스 오브 A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4개의 펀더멘탈 서브 스페이스 오브 A. A라는 매트릭스에 펀더멘탈 서브 스페이스가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그게 펀더멘탈 서브 스페이스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매트릭스 하나가 주어지면 이놈 다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인버터블 매트릭스 여럼 컨클루디드 해냈네. 우리 시작이 알파벳 문자 U부터 시작해네. A, B, C, D 뭐 가다가 U는 몇 번째야? 몰라. 컬럼 스페이스 A의 펍이 제로다 라는 게 N by N 매트릭스에 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제로라다는 말은 랭크가 얼마? N이란 말이지. 그게 인버터블이야. 그렇지? 널 스페이스 A 펍이 RN이다. 마찬가지고. 로우 스페이스 오브 A가 RN이다. 그러면 A는 넌제로 싱귤러 밸류가 몇 개다? N개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실은 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지만 인버터블 매트릭스 동치 명제들 A부터 시작해서 우리 책에 쭉 써져 있는 마지막이 X로 끝났네. 여기까지 추가돼서.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10개 쓰라나? 15개 쓰라나? R까지 했었나요? 그러면 한 20개 쓰라 하면 쓸 수 있나? 낼지 안 낼지 몰라요. 갑자기 문제 형태를 바꾸고 싶었네. A부터 R까지 내가 다 써줘. 나머지만 새로 추가된 것만 5개 이상 쓰시오. 이게 기발해지지.
네. 요거는 뭐 그냥 직교대가 가는 그냥 연습 문제 푸느라고 내가 그냥 노트에다 해놓은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실은 내가 학부 다닐 때는 80년대니까 그때는 선형대석을 배우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중요해진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예전에는 성균관 대학교에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과목이 수학과에만 개설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공대 학생들 중에서 필요한 학생이 있어서 수학과 이외의 학생들이 들 수 있는 서양대 수학 과목이 하나 개설됐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점점 이제 서양대 수학의 수요가 늘어났지. 그래서 매 학기 자가캠, 인사캠 해서 서양대 수학 강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지. 그거는 시대의 변화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야. 존재하고 있던 수학적 이론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목적에 얘가 가장 적합한 수학적 이론이다 라고 해서 끌고 와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깃발 꽂으면 그 다음부터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의 것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운 원리들 중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학부에서 하는 수업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계산 잘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데 쓰이고 있구나.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나는 얘를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외에 수학을 전공하고 싶다든지 더 고급의 이론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나도 수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연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해요. 대부분이. 하지만 수학이 순수 수학이라는 게 그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얘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고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해 놓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훗날 그것을 유용하게 써먹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쓰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더 만들어져요. 그럼 걔가 또 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것의 오리지널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1차시가 많이 지났는데 1차시로 끝날 거니까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내가 이제 다음 주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출석이고 그 다음에 과제 점수 같은 거 성적 처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 다 검증을 다시 할 거예요. 혹시나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적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은 나중에 GLS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따로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성적 확인과 동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격히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내가 그거 다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해요. 내가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변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내가 몇 번 확인하고 해서 하니까. 문제는 내가 그레이딩 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죠? 내가 A 플러스를 몇 명 주고 A를 몇 명 주고 하는 거는 학칙 범위 내에서 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는 어느 정도 했는데 나는 몇 점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저도 A 플러스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심하게 말하면 범법 행위예요. 그거에 내가 오케이 해줘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그 성적 이의 신청할 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모범 답안도 올려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채점해 보면 내가 토탈 해가지고 한 80점 정도 된다. 그러면 맥시멈 어디까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모자란다. 어느 정도 나오겠지. 근데 그거보다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와서 한 60점 받은 성적의 점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럴 때 이의 신청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꼼꼼히 답안지도 다시 확인하고 합산한 것들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하고 해서 다 검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다음 주 시험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직접 대면을 하고 싶으면 자가캠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가캠에 오기 전에 나한테 연락을 뭐 어떤 형식이든지 메일이든지 해서 해주고 나서 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가캠으로 찾아와요. 근데 뭐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온다라고 해서 내가 있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미리 연락해주면 난 하여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만나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하고 같은 형식으로 당연히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지만 중간고사 이후라는 게 지금 해봤듯이 제일 앞에부터 다 써먹어야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10시인가요? 시험 시간이? 맞죠? 조금 일찍 오면 자리들 여기가 꽉 찰 테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 많아서 자리 배치 좀 하고 시험 대용으로 해서 준비해서 앉아주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질문이라는 게 있으면 메시지함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내가 가능한 한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히 변해서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먼저 깃발 꽂아서 내가 주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분명히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보다 앞에서 주도하기를 원할 거야. 그게 리더인데 그 리더가 그냥 요 동네에서 리더가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될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분야들이 백그라운드에 수학이라는 게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뭐 뭐 어떻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통계하는 사람들이나 어널리시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살짝의 조작들이 들어가요. 데이터들을 조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통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내가 분석할 때 변수 하나 잘못 넣었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그 사람 분석해준 대로 투자하면 지가 분석해서 자기만 돈 벌어 먹으면 되지. 자기 위험도 자기만 가지면 되잖아.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다른 분석보다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수학을 쓰는데 그 수학을 살짝 잘못 쓰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론적으로 얘는 전혀 불변인 거,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 분명히 걔는 탄탄한 기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학기 뭐 거창하게 수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배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 나도 보람이고 혹시나 뭐 그런 경우에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 이후에도 나하고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그 부닥친 수학 문제 같은 것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가
나도 그런 것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람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뭐 언제든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자가캠 찾아오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좋은 인연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라는 것은 이런 말 필요 없는데 나도 재수를 했어요. 뭐 여기도 재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요번에 수능 보자마자 박진영이 뭐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그 시험 보고 나서 목숨 걸지 마라. 지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듯이 시험 학점이 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나 세상 다 살았어.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얻은 게 뭐고, 내가 요만큼 했더니 이만큼의 대가를 받는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런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렇죠? 예. 내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시험 준비 잘해서 만나고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어요? 네. 그러면 수고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